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을 알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요, 최근 상승이 가파르고 또 여러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LG상사고요. 헬레지 투자리서치 김미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변동성이 크게 하락 전환한 LG상사인데 그동안 4거래 연속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 오르는 그 상승 배경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수혜주로 묶인 것도 한 몫을 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왜 LG상사가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인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네. 일단 물류업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는 지금 저희가 LG상사를 볼 때 판토스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예, 판토스가 좀 약간 야구 야구하는 느낌이 좀 나죠. 근데 예전에 이 회사가 범한 판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 LG가 쪽에 회사 물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LG상사가 지분을 51%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DHL이나 페덱스 같은 회사의 물류 업체들이 이제 의약품 및 방역 관련된 쪽에서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고 거기서 이번에 콜드체인 관련된 쪽에 업체로까지 선정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판토스도 마찬가지로 이쪽의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1월 달에 스위스 회사 DKSH 코리아 쪽을 헬스케어 쪽을 인수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토스에 대해서도 의약품 관련된 쪽의 배송은 어떤 실적을 낼 수 있겠다라는 쪽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 쪽에서 인증을 획득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 즉 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한 연간 5%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 가게 되면 전 세계 물동량의 한 3.5%까지는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러면 판토스도 이쪽 관련돼서 꾸준히 커지겠네라는 어떤 재평가가 나오면서 LG상사에 대한 주가를 견인하는데도 같이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판토스, 갑자기 야구 이야기를 꺼내주셨는데 네. 판토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짚어볼게요. 시베리아 급행 화물 물동량 증가 때문에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최근 다시 좀 경기가 살아나는 기미를 살짝 보이자 물동량이라는 게 또 전체 경제 뉴스의 키워드로 떠올랐었거든요. 네. 판토스 역시 영향을 좀 받았나요? 그렇죠. 이제 물동량 하게 되면 지금 단순하게 현재는 뭐 운수 쪽에 네. 해운 쪽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을 보이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 뭐 BDI 지수는 안 올라옵니다만 이런 쪽에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강조가 많이 되는데 판토스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어 투 도어라고 합니다. 즉 물류를 하나만 무슨 해상 운송이나 육상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운송 쪽으로 어떤 공장에서 원하는 지역까지 이렇게 배송하는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1977년도에 설립하다 보니까 앵커님보다 나이가 많은 회사죠. 네. 그래서 오래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360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뭐 웬만한 지점은 다 있다. 글로벌적으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13,000개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자, 기계, 화학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겠죠. 그런 쪽에서 어떤 대부분의 뭐 에너지 유통까지 모두 다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회사가 매출이 4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의외죠. 의외로 좀 큰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약 한 1,2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4% 늘어난 수치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물류 쪽에서도 강자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또 갖고 있는 사업부 중에서 에너지 쪽이나 팜오일 쪽은 상대적으로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상반기 쪽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 이쪽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적자긴 한데 그래도 물류 부분 쪽의 수익성이 회사를 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LG상사 그리고 판토스 때문에 코로나19 수혜주로 묶였습니다. 저희 으뜸님께서 왜 이게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였지?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판토스의 콜드체인이 부각이 됐고 또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 보관과 운송의 인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LG상사 판토스 때문에 또 코로나19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또 모멘텀을 찾아보자니 LG그룹주의 재편 안에 있는 LG상사의 모멘텀도 떠오르더라고요.
네, 일단 지난번에 LG그룹 따로 어제 신설되는 지주회사와 함께 변화가 나올 때 가장 관심 있게 보실 회사가 LG 상사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LG 상사의 그럼 나머지 실적 구조도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일단 매출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송 쪽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플랜트나 인프라 쪽이 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다가 자원 개발도 한 11%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경기 민감 섹터죠. 네. 그런 쪽에서 이 어떤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원 개발과 관련된 뭐 석탄이나 관련된 자원 개발 쪽이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쪽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은 조금 더 변화 요인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플랜트 수주 회복도 기대가 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플랜트 쪽도 이제 석유, 화공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친환경 쪽으로 갈지는 앞으로 회사의 여러 가지 방향과 관련된 흐름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완전하게 어떤 경기 회복과 함께 이번 트렌드에 맞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흐름들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시되 그래도 판토스 하나만 모아 가자.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앞서 이제 사업 구조들을 다 봤으니까 이 LG 상사가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라는 그 분석을 봤거든요, 저도. 네. LG 상사의 계열 분리가 호재로 작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용의 꼬리도 괜찮은데요. 네, 좀 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새롭게 어떤 지주회사가 탄생하게 되면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을 때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LG 상사에 대한 이제 판토스 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물론 이제 지주회사가 생기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나머지 이제 계열 분리되는 회사들이 얼만큼 또 지분 참여가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구체적인 LG 새로 생기는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더 기대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지분 구조와 동향들을 보았었을 때 그래도 실질적인 주축은 LG 상사가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상사에 대해서 쭉 모멘텀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냥 판토스가 가장 큰 역할을 지금 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업 재편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생긴 지주사 역할 안에서 주축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LG 신설지주 안에 어떤 상장사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업 재편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일단 LG그룹 쪽에서 이제 또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지금 회장님의 작은 아빠죠. 네. 삼촌인가요? 네, 이분이 이제 다시 이끌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LG 상사 그리고 실리콘 웍스 그리고 또 지금 LG 하우시스 그리고 LG MMA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계열사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특히 저 MMA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게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발음 괜찮죠? 네, 네. 어려운 용어입니다. 네, 산업 용어인데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나중에 나온 얘기가 회사의 홈페이지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자동차 후미 등용 쪽은 9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좀 더 화학 쪽에서 산업 소재 쪽으로 확대된다라는 쪽에서 뭐 기대감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용도가 좀 더 저희가 눈에 띄는 게 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이 관련된 계열사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트렌드와 맞고 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쪽은 실리콘 웍스 같습니다. 일단 지금 드라이브가 지금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쪽에서 강자죠. 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 계속 키우는 기대감이 나왔었을 때 어떤 주축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하지만 아쉽게도 계열사 내에 좀 홀로 있는 반도체 계열이다 보니까 뭐 시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LG 하우시스입니다. 이 회사는 일단 지금 구조조정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장 부분 쪽을 좀 떼어내서 좀 더 건자재 쪽에 강화시키는 흐름들로 만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건자재 쪽은 내년에 또 기대감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나온 신설 지주 안에서 실리콘웍스, 하우시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네. 가장 주축 역할하는 것은 LG 상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7% 넘게 상승하다가 현재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반면에 LG상사의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시각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것보다 살짝 더 눌렸을 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중기적인 저항권이죠. 한 27,000원대 부근에서는 저항이 좀 뚜렷하다는 관점들이 지금 월봉상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전환이 되는 만큼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는 27,000원대는 저항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시가총액 지금 현재 1조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이익 올해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은 한 PR 10배 그리고 PBR 0.6배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수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음 저항권역인 한 31,000원대 부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싸게 사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24,000원대 밑에서 타이밍을 노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상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런 대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오늘 현대도 네. 또 로봇과 관련해서 새롭게 인수한 미국의 기업들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LG의 경우에도 사업 재편을 하고 있고 SK의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 SK바이오팜, SK케미칼 때문에 같이 부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이런 대기업들의 내년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좀 가득하게 갖고 있는 눈에 띄는 대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앵커님은 내년에 연애 사업은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왜 이러세요? 네. 이런 것도 모르겠다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들은 또 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본인의 미래를 잘 모르시는 거죠? 모르죠. 네. 네. 아마 기업들도 이런 불투명한 미래에서 새로운 먹거리 찾기가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은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쪽에 얼만큼 가까이 다가서고 얼만큼 또 실적을 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그래도 청사진과 함께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강조드리겠지만 현대차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은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대한 효과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약간 좀 흔들릴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당장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 있게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사업 도전하는 형님들 내년에 어떤 사업을 더 꺼내놓을지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현대가의 성장성에 눈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LG상사도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